모든 것이 완벽했다. 화려한 무대, 폭발적인 가창력, 그리고 객석을 가득 메운 팬들의 열광적인 환호. 김용빈과 탑7 멤버들은 그야말로 포항을 집어삼킬 듯한 에너지로 마지막 곡까지 불태웠다. 무대 커튼이 내려오고 조명이 꺼졌지만 그 누구도 자리를 뜨지 못했다. 가시지 않는 여운, 터질 듯한 심장을 안고 모두가 김용빈을 연호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땀으로 젖은 채 다시 무대 밖으로 나온 김용빈. 그의 표정은 방금 전까지 무대를 지배하던 카리스마 넘치는 스타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는 마이크 없이 가장 낮고 진실한 목소리로 그날의 진짜 하이라이트를 다시 썼다. 숙모를 지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정지했다. 따라 부르던 후렴구가 허공에서 흩어졌고 대기실 앞에 진을 치고 있던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멎었다. 시간과 공간이 그 한마디에 압축되는 듯한 절대적인 침묵. 사람들은 가수의 목소리가 아닌 한 사람의 영혼이 내지르는 절규에 가까운 고백을 들었다. 그날 밤 포항의 모든 함성은 이 한마디를 위해 존재했던 것이다. 김용빈의 고백은 장식 하나 없는 날 것 그대로였기에 더욱 파괴적이었다. 그는 차분히 하지만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담아 자신의 과거를 꺼내놓았다. 3살, 세상의 모든 것이 엄마 아빠의 품이었을 나이. 부모님의 이혼은 어린 용빈에게서 세상을 앗아갔다. 그때 그의 무너진 세상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준 이가 바로 숙모와 외할머니였다. 핏줄이라는 이름 아래 그들은 기꺼이 그의 어머니이자 아버지가 되어주었다. 그가 내놓은 고백은 단순한 가족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십 년간 묵묵히 그를 위해 희생해온 한 여성에 대한 절절한 헌사였다. 이번 공연을 보러 오시겠다고 해서 이번만큼은 제가 모시고 싶었습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는 눈물 젖은 빵을 삼키며 가수의 꿈을 키웠던 소년의 아픔과 언젠가 반드시 이 은혜를 갚겠노라 다짐했던 청년의 피눈물이 모두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다짐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공연 기간 내내 숙모가 머물렀던 안락한 숙소는 김용빈이 자신의 피와 땀으로 직접 마련한 첫 번째 선물이었음이 밝혀지며 현장은 다시 한번 거대한 감동의 파도에 휩싸였다. 충격 제보. 숙소뿐 아니라 대구의 아파트 한 채를. 그러나 이것은 서막에 불과했다.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들 사이에서 익명의 관계자로부터 흘러나온 충격적인 제보가 밤을 갈랐다. 숙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최근에 대구의 아파트 한 채를 숙모님 명의로 선물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이 한마디는 그 자리에 있던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사실 여부를 떠나 김용빈이라는 사람이 효도와 보답이라는 단어를 어떤 스케일로 실천하고 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었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아파트.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꿈일 그 거대한 선물이 김용빈에게는 자신을 키워준 숙모의 평생의 수고에 대한 최소한의 되돌림이었을지도 모른다. 이 소문은 선물이란 무엇인가? 돈의 크기인가? 마음의 방향인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그 답은 이미 김용빈이 자신의 입으로 증명했다. 지켜드리고 싶었다는 그의 말은 값의 크기가 아닌 관계의 온도를 정확히 가리키고 있었다. 이미 결제된 영수증처럼 그의 보답은 포장된 미담이 아니라 현실 그 자체였다. 사람들은 도덕적 엄숙함이 아닌 눈앞에서 펼쳐진 진짜 은혜 갚음의 장엄한 서사에 그저 압도당할 뿐이었다. 김용빈의 고백이 만든 파동은 대기실의 동료들에게까지 번졌다. 영광의 무대를 함께 만든 탑7 멤버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이 거대한 감동을 소화했다. 한 멤버는 형 얘기를 듣고 제 가족을 떠올렸다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고, 다른 멤버는 그 상처를 안고 무대에 선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존경스럽다는 짧은 말로 경의를 표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오랫동안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닌 태도에 대한 침묵이었다. 오늘 이후 무대에서 어떤 마음으로 노래해야 하는지에 대한 무언의 합의가 그들 사이에 구조화되는 순간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그야말로 폭발했다. 무대 위 가수도 위대하지만
무대 박사람 김용빈이 더 위대하다. 오늘 이후로 그의 노래가 다르게 들립니다. 목소리 안에 사는 사람이 보입니다. 휴, 은혜, 보답과 같이 우리 가슴속에 오래도록 존재해왔지만 잠시 잊고 지냈던 가장 중요한 단어들의 화려한 귀환이었다. 이 사건을 차가운 산업의 언어로 번역해보자. 수많은 아이돌과 트로트 스타가 매일같이 쏟아지는 이 콘텐츠 과잉의 시대에 왜 한 사람의 진심이 이토록 폭발적인 도달률을 기록하는가? 답은 간명하다. 차트와 조회수는 유행을 만들지만 사람의 이야기는 문장을 만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장으로 남은 콘텐츠만이 시간이 지나도 다시 읽히고 다시 불린다. 이번 포항 콘서트의 마지막 장면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영원히 재생될 기억으로 저장되었다. 브랜딩 용어를 빌리자면 김용빈의 핵심 서사가 완벽하게 확정된 셈이다.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노래의 삶을 실어 나르는 사람. 이 강력한 서사는 순간적인 화제성을 뛰어넘어 팬덤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든다. 더 크게가 아닌 더 깊게를 응원하는 건강한 팬덤의 초석이 바로 포항의 그 밤에 놓인 것이다. 다시 포항의 대기실. 카메라가 모두 빠져나가고 화려했던 꽃다발이 정리되는 시간. 김용빈은 땀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로 숙모의 주름진 손등을 다시 한번 감싸 쥐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노래 가사보다 더 낮은 음으로, 더 깊은 리듬으로 울렸다. 오래 기다리셨죠? 숙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녀의 눈가에 새겨진 수십 년 세월의 주름이 천천히 풀리는 듯 했다. 누군가 이 모습을 담은 사진에 이런 캡션을 달 것이다. 보답의 얼굴. 또 다른 누군가는 이렇게 쓸 것이다. 이 사람의 목소리가 왜 따뜻한지 이제 알 것 같다. 두 문장 모두 정답이다. 가수의 최고 음역은 무대 위 고음이 아니라 무대 밖에서 보여주는 삶의 품격에서 나온다. 포항에서 우리는 그 장엄한 진실을 목격했다. 노래가 끝난 뒤에야 비로소 시작된 한 사람의 진짜 노래를. 그래서 이 밤의 엔딩은 박수 소리도 화려한 하이라이트 영상도 아니다. 어쩌면 대한민국 전체를 울린 가장 작고도 위대한 소리, 바로 이것이다. 숙모, 이제 제가 모실게요. 이 말이 노래보다 더 오래 귓가에 남아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해하게 된다. 왜 어떤 목소리는 듣는 순간 기술을 넘어 마음이 먼저 반응하는지를. 그리고 그 얼굴이 보여준 진심은 기술을 낳고 그 기술은 다시 감동을 낳는다. 이것이 오래가는 가수의 순환이다. 포항의 박수는 김용빈을 등에 업어보냈고 그 박수의 여지는 다음 공연장에서 다시 울려 퍼질 것이다. 포항의 밤은 우리에게 바로 그 감각을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그 감각은 김용빈이라는 가수를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게 만들 것이다.